2025년 5월 12일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족 분리를 주장하며 튀르키예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던 쿠르드 노동자당이 47년 만에 조직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최초 1978년 PKK의 공동 설립자로 1999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튀르키예 정보부에 체포된 뒤 마르마라해 임날리 섬에 독방에 갇혀 종신형을 복역 중인 압둘라 웨잘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PKK의 무장을 해제하고 해산을 촉구하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47년 만에 PKK의 반정부 무장투쟁이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 쿠르드족의 자치권 요구나 독립국가 수립 요구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반대해왔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독립국가를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가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만, 팔레스타인, 코소보, 북키프로스와 같은 곳은 여전히 미승인 국가로 남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들로 구분지어도 7,800만 명의 타밀족, 4천만 명의 신두족 등은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임에도 국가를 세우지 못한 거대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PKK처럼 대부분 이슬람교 수니파로 이루어진 인구 3천만 명의 쿠르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르드족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현재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북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예멘 등 중동의 상당 지역을 장악해 통치했던 아이유브 왕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4개국에 걸쳐 쿠르드족 밀집 거주 지역인 쿠르디스탄을 형성하며 민족의 운명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이 각각 영토를 닥출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수립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쿠르드족의 독립 추구는 19세기 말 전 세계에 팽배했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확산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쿠르드족에겐 기회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동맹국의 일원이었던 오스만 제국을 공략하기 위해 독립국가를 약속하며 쿠르드족을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자 쿠르드족은 독립국가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실제 전후 1920년에 체결된 세버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해체를 불러왔고 영토의 상당 부분을 협상국이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중 오스만 제국의 동남부 지역은 쿠르드족 영토로 남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더 많은 영토를 욕심내며 오스만 제국을 침공했는데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변수가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며 협상국과 재협상을 시도한 끝에 현재의 튀르키예 영토를 획정한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쿠르드족에 배정된 오스만 제국의 동남부 지역은 튀르키예 영토가 됐습니다. 또한 로잔 조약의 체결은 오스만 제국 해체 시기에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서 쿠르드족이 세운 쿠르디스탄 왕국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쳐 1924년 쿠르디스탄 왕국은 영국에 의해 와해됐습니다. 그럼에도 쿠르드족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독립국가 수립을 추진해 1927년 튀르키예 동북부 아라라스 산 일대 지역에 아라라트 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이들이 세운 아라라트 공화국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건국한 아타튀르크는 당시 아라라트 공화국을 반란으로 규정해 제압했는데 이 시기 아라라트 공화국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영국을 비롯해 이에 응한 국가는 전무했고 결국 아라라트 공화국은 건국한 지 3년 만인 1930년 튀르키예에 제압병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소련은 영국과 함께 이란을 침공했는데 이때 소련은 이란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이 지역의 영토 합병에 큰 관심을 보였던 소련은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독려했고 그 결과 사실상 소련의 괴뢰국이었던 쿠르드족의 마바드 공화국이 건국됐습니다. 1945년 12월 독립을 선포한 마바드 공화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은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압박으로 이란의 철수를 결정해 자연스레 마바드 공화국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는 소련의 지원에 의존했던 마바드 공화국에 큰 타격을 가해 내부 혼란을 불러왔고 이란에겐 마바드 공화국으로의 침공을 유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1946년 소련의 배신으로 쿠르드족의 마바드 공화국은 멸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라크에선 1958년부터 압둘 카림 카심이 서방에 맞선 독재 정치를 이어갔는데 이때 미국은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지원하며 이라크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독립국가 수립을 꿈꿨던 쿠르드족은 미국의 지원하에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1963년 이라크에서 바트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쿠데타로 카심 정권을 뒤엎고 집권에 성공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의 무기 지원을 끊어버린 것인데 여기에 더해 집권에 성공한 바트당 군사정권은 지원을 받은 미국 무기를 쿠르드족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72년 미국은 다시 쿠르드족에 접근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이라크 정부가 친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이때 미국은 이란의 팔리비 왕조가 이라크 내 쿠르드족에게 미국의 무기를 전달해 이들로 하여금 이라크를 상대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무장투쟁에 나서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국의 계획은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라크 북부로 군대를 보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1990년 걸프전은 쿠르드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상대하면서 이라크 내부에서도 후세인을 상대로 한 저항에 나서도록 호소했습니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따르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라크는 전쟁에 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후세인 정권은 권력을 유지했는데 이때 후세인은 반미를 내세우며 내부적으론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상대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하지 않고 상황만 지켜봤습니다. 쿠르드족이 또 한 번 미국에 배신을 당하던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 미국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라크를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쿠르드족에게 과거 걸프전과 달리 이번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며 참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쿠르드족은 미국의 편에 섰고 결국 미국의 승리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쿠르드족은 내심 미국이 독립국가 건설을 지원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튀르키예가 변수였습니다. 실제 당시 후세인 정권을 뒤엎은 미국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에게 자치지역을 인정할 것이라 약속했었는데 튀르키예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선 자국 내 동부 지역에서 PKK를 중심으로 한 반군의 활동으로 오랜 기간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인근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튀르키예에선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반군이 이라크 북부로 숨어들었다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을 상대로 전투기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공습했습니다. 당시 이라크를 장악했던 미국은 튀르키예 공격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승인했고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은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2014년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의 등장은 잠잠하던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이슬람 국가의 소탕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 국가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쿠르드족이 중심이 된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은 독립국가를 꿈꾸며 미국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모든 점령지에서 물러나 소멸됐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당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의 격퇴선언 당시 시리아 민주군의 공로를 치하했지만 불과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엔 함께 싸운 쿠르드족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돈과 장비를 투입했다며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쿠르드족을 공격하려는 튀르키예를 수년간 막아줬다며 이제는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큰 공을 세웠던 쿠르드족 입장에선 날벼락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해왔던 튀르키예가 자국 내 PKK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세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미국은 트럼프가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통화한 이후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 사이에서 사실상 인계철선의 역할을 했던 미군의 철수는 쿠르드족 입장에선 독립국가 수립은커녕 존폐의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당시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철군 발표 이후 2019년 10월 튀르키예는 F-16과 포병대를 동원해 시리아 쿠르드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쿠르드족이 또 한 번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